자, 7번은 지금 빈칸이 제일 마지막 줄에 있죠. 마지막 칸에 있고요. 일단 얘 읽어보면은 빈칸에 있는 부분 그것은 뭔지 모르지만 의미해요. 자, 뭘 의미하냐? 지금 means 다음에 얘 연결돼 있고 and 나왔으니까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보면 전부 다 ing로 시작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얘까지 연결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하나, 둘, 셋을 의미해요. 라고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요. 1번 해석했더니 뭐라고 했냐? 혁신의 혁신의 조명 스위치를 켜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을 밝히는 것을 의미한대요. 근데 이 가능성이라는 건 놓여있어. 가장자리 너머에 놓여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자리 너머에 놓여있는 가능성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빈칸을 의미해요. 라 그랬죠. 근데 앞에 지금 1번이랑 2번을 보니까 분위기, 어조가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괜찮죠?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야 라고 본다면 플러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혁신의 조명을 켜고요. 가능성을 밝혀요. 라 그랬으니까 뭔가 좋은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3번도 무슨 얘기일 거야? 좋은 얘기여야 돼요. 뭐 때문에요? 라고 한다면 and 때문에요. and로 지금 A, and B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은 A랑 B는 우리한테 보통 물어보는 건 and 썼어? B 자리에 ing 쓸 거야, to 쓸 거야, 어떻게 형태 맞춰줄 거야 를 물어보죠. 당연히 A랑 B는 형태도 맞아야 되는데요. and로 연결이 됐으면 A랑 B랑 분위기도 비슷해야 돼. 그래서 and로 연결됐다라는 건 지금 두 개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A에서는 플러스 얘기를 했는데 B에서는 마이너스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때는 and가 아니라 or 이나 정반대되는 but을 줬겠죠. 그래서 and로 연결됐다라는 건 두 개가 뭔가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A and B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내가 A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 근데 B라는 단어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분위기상으로 때려 맞추면 되는 거야. 여기서 좋은 얘기 했으면 이 단어를 몰라도 얘도 좋은 얘기일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뭐 혁신의 빛을 켜요,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밝혀요, 뭔가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혁신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밑에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혁신, 가능성 이거랑 관련 있는 무언가에 지금 체크를 하면서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혁신이 어때요? 가능성이 어때요? 그 외에 이제 플러스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을 거야. 그 얘기를 지금 빈칸에 집어넣었으면 되는 건데요. 자, 보면은 혁신이라는 거는 has been a driving force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추진력이 있는 힘이야. 뭔가 이렇게 하게 하는, 이끌게 하는 힘이에요 라 그랬으니까 추진력 있는 힘이고요. Throughout human history 하면 인간 역사 내내 통틀어서 굉장히 driving force였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 그것은 종종 사회의 가장자리인데요. 뭐가 사회의 가장자리냐면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곳은 바로 사회의 가장자리야 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문장 끝났어. 일단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쵸? 혁신은 이라 그랬고요. 또 revolutionary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이라 그랬잖아. 일단 이거는 innovatio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갔냐?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혁신이 어디서 태어나는 거래? The edge of society. 사회의 가장자리에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어느 누구도 아, 사회의 가장자리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가장자리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라는 걸 그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뭐라 그래? 이 가장자리는요, 아마도 지금 내가 가장자리라고 얘기하는 건 physical, 물리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붐비고 있는 도시나 마을이요. 근데 거기는 뭐 하는 데냐면 사람들을 bring together 함께 모아요. in close quarters 굉장히 같은 공간에 가까운 공간에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어떤 붐비는 도시나 마을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나 이제부터 엣지가 뭔지 설명할 거야. 근데 일단은 물리적으로 본다면 이 엣지라는 건 뭐일 수 있어요? Crowded cities and towns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사람들을 한데 모아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고 나면은 약간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이랑은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왜냐면 가장자리래. 그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약간 이미지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약간 이런 쪽이지. 그치? 근데 약간 이렇게 외진 가장 변두리 이런 의미인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고 있는 곳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치? 우리 거긴 중심 아닌가? 왜 가장자리라고 표현했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대. 여기는 그래 라고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 엣지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했구나 로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지 이걸 굳이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자, 또는 우리가 엣지라는 걸 어떻게도 볼 수 있냐? They may be conceptual, 뭔가 개념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는데 그 가장자리라는 거는 마치 어떤 거일 수 있어? 지식이라는 분야의 margins, 가장자리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식의 가장자리를 표현하는 걸 수도 있대요. 근데 이 지식의 가장자리는 또 어떤 곳이냐? Ideas intersect, 생각이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spark new creativity, 뭔가 새로운 창의성을 spark, 이렇게 유발시키는 그런 곳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엣지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집단지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개념, 비유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그게 지식의 가장자리인데 거기에 아이디어들이 막 교차해. 그러니까 새로운 창의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한 거죠. 당연히 뭐 이게 innovation, 혁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 혁신의 핵심은요, 이 가장자리를 미는 거예요. 어디로 미는 거야? outward, 바깥쪽으로 밀어버리는 거래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을? 새로운 아이디어가 flourish, 번영할 수 있는,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혁신은 가장자리에서부터 오는 거야 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면 혁신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려면 이 가장자리를 뭐 해야 된다고? 바깥쪽으로 밀어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 바깥쪽으로 밀어낸다라는 거는 새로운 걸 탐험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뭔가 아이디어가 번영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 표현을 해줬죠. 자, 그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이것은 또 필요로 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내려면 뭐가 나와야 돼? take risk, 기꺼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embrace라고 하면은 포용하다, 수용하다, 껴안다 이런 뜻이죠.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알려지지 않은 거, 뭔가 미지의 것을 수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위에 나왔던 거랑 조금 이제 다른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가장자리 밀어내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새로운 개념이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고요. 미지의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것은 recognizing, 인정하는 걸 의미해요. 자, 뭘 인정하는 거예요? 대절이라는 것을. 실패라는 것이요. 실패라는 개념이 지금 처음 등장을 했죠. 왜 실패라 그랬어? 위험을 감수할 거고 새로운 거 시도하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 하니까 당연히 실패로 해줄 수 있겠죠. 이 실패라는 것이 혁신이라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대절을 인정할 거예요. 가장 성공한 혁신가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결국에 혁신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실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결국에 이 실패라는 게 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사회의 가장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밑에는 똑같은 얘기 해줄 거야. 그 다음 문장은. 그러니까 혁신가가 된다라는 거는 뭔가를 추구하고 꿈꾸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사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것은 뭘 의미하냐? 스위치, 혁신의 스위치를 켜는 거고요. 가능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 빈칸이에요 라고 들어갔고 요 부분에 위에서 읽었지만 여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어떤 개념 써야 되는 거야? 실패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거? 뭔가 새로운 거를 탐험해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야지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위에 이 표현들이 쓰였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요 얘기하고 있는 거 찾아올 거야. 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좋은 건 지문도 지문이지만 선지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지를 너네가 약간 논리적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돼. 자, 1번 같은 경우는 becoming questionable, 의문을 제기하게 될 거래요. 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거래? 혁신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거야.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그 좋게 보는 거야? 나쁘게 보는 거야? 그치? 그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글은 뭐였어? 혁신해? 라는 거지. 근데 혁신해 그거 맞아?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렸죠. 그치? 혁신의 의문을 제기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죠. 2번이요. Venturing into the uncharted territory of the future. 미래에 uncharted라고 하면은 미지의 뭔가 탐험되지 않은 unknown이랑 같은 의미예요. 자, 미지의 영역으로 벤처 사업, 벤처 기업 뭐 하는 데야? 새롭게 시작하는 데죠. 그치? 탐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탐험하다, 모험하다. 그래서 그 미래의 미지의 영역으로 탐험해보는 걸 의미해요. 어때요? 위에서 얘기했던 요거 그대로 연결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3번은 봐봐. Conforming to the existing structure of the present.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구조에 순응해요. 뭐 할 거라 그랬지? 새로운 거 시도할 거고요. 미지로 나아가 보세요. 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현재에 순응해 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틀렸죠. 4번은요. withdraw가 무슨 뜻이지? withdraw? 철회하다. 물러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은행, 돈 이런 거랑 같이 쓰면 무슨 뜻이야? 내가 돈을 집어넣었던 걸 거기서 철회하는 거 뺄 거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출금하다, 인출하다 의 뜻이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는 철회하다, 물러나다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 인투가 붙었죠. 내가 지금 물러났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 거래? comfort, 편안한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까 뭐 할 거라 그랬지? 알려지지 않은 거 탐험할 거예요 라 그랬지. 새로운 거 시도해야 되는데 편안한 거 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죠. 5번이요. letting failure. 틀린 사람 중에는 5번을 답으로 해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일단 요 키워드는 잡았거든. 지금 실패라는 개념이 여기에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지금 실패랑 관련된 얘기가 들어갈 것 같아. 까지는 지금 잡은 거죠. 근데 5번은 뭐라 그러냐? let 있으니까 사역동사죠. 시켜요. 실패가 뭐 하게끔 실킨데? hold back 하면은 저지하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죠. 실패가 너를 방해하게끔 한대요. 막게끔 한대요. 뭐 하는 걸 막아요? pushing the edges of society. 사회의 가장자리 미는 거를 막게끔 해요. 지금 너가 사회의 가장자리를 밀어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라는 얘기지. 혁신할 거면 뭐 한다 그랬어? 밀어내야 돼요. 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밀어내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번도 틀렸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요즘 문제 같은 경우는 선지에서 어렵기 때문에 선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왜 이게 답이 아닌지도 근거를 대면서 소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도 빈칸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죠. 자, 보시면 일단 이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필요로 해요. 자, not only A뿐만 아니라 버덜수 B까지 필요로 해요라 그랬고요. not only A, 버덜수 B 나오면은 이 B 부분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 거냐면 careful observation and analysis of data. 뭔가 이렇게 신중히 관찰하는 거, 데이터 분석하는 거. 물론 이것도 있지.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론적인 틀을 발달시키는 거. 요것도 필요로 한대. 근데 이 이론적인 틀이라는 것은 빈칸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지금 꾸며주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위쪽에는요. 이 A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요. 근데 계속해서 A도 있어. 근데 B도 중요해. 라고 해서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어. 자, 그럼 위에서부터 볼게요. 뭐라 그러냐? 자, 증명을 했어. 1년에 상호 베타적인 주장에 직면을 했을 때요. 뭔가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어떤 주장이 있었을 때요. 충분하지 않아요. 뭐가 충분하지 않냐? 오로지 논리적인 거, 경험적인 거, 이 기준에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건 그것만으로 안 돼. 라는 거잖아. 그치?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해. 나 논리, 버들소피. 줘. 다 했어? 몇 점? 99점. 오케이, 잘했어. 집에서 좀 해와. 잘강.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노란색, 분홍색으로 구분을 했었으면 노란색은 별로 강조하고 있지 않는 거, 분홍색이 강조하는 거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logical or empirical 이거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별로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그것들 중에 뭐일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 거야? 누군가는 반드시 appeal to 호소해야 돼요. 자, 뭐에 호소해야 되냐? 평가적인 기준에 호소를 해야 된대요. 상황 그 자체 바깥에 있는 평가 기준에 호소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evaluative standard를 강조하고 있구나 까지는 체크를 하셨어야죠.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 뭔가 상호 베타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A가 맞아, B가 맞아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 A야, B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평가적인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당연히 얘도 이 첫 번째 문장만을 보고 평가 기준 이런 거 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evaluative standard가 뭐냐면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겠죠. 그걸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이 과학을 특별한 실용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게? 아까 얘기했던 거 evaluative standard 하는 거. 요게 지금 과학이랑도 연결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냐? 과학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과학 받아올 거야. 과학은 탐구하는 거거든. 진실을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이라는 것은 제한돼 있어. 뭐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냐? 그 세상의 객관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제한되는 진실을 탐구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걸 보면서 떠올랐어야 돼. 연결시켰어야 돼. 뭐를요? rationality를요. rationality 무슨 뜻이야? 합리성. rational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석해요? 합리적인 또는 이성적인 이라고 해석을 하죠. 위에 나온 뭐랑 동의어야? logical이요. 근데 지금 위에서부터 logical 중요한 거 아니야? 라 그랬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도 과학이라는 건 세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합리성을 가지고서 탐구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바로 뭐가 나왔어? 근데 라고 나왔잖아. 자, 그런데요. It is not simply 그것은 단지 뭐는 아니야?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렇게 진실을 탐구할 건데요. 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logical, empirical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무슨 얘기해야 돼? evaluative standard가 필요해요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오히려 과학은요. 특히나 진실을 탐구하는 건데요. 어떤 진실을 탐구하는 거냐? 이 진실은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탐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가능성 있는 해석을요. 세상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 있는 해석을 포함하고 있고요.
and 그 다음에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해석들을 평가해 보는 거야. 근데 뭐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냐? 그들의 일관성, 그들의 포괄성, 그들의 결과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석을 그들의 해석을 평가하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 나왔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 다양한 가능성 있는 해석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게 evaluative standard에 포함되는 내용이겠지? 그 다음 evaluative standard라고 그대로 뒀어요. 뒤에 뭐라 그랬어? 다양하게 해석을 할 거고요. 이 해석들을 평가를 할 거예요. 근데 평가를 할 건데 뭐에 따라서 평가를 할 거래? coherence, comprehensiveness, fruitfulness 이거에 따라서 평가를 할 거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저 세 가지가? 스탠다드요. 기준이요. 다양하게 해석을 할 거고요. 이 다양한 해석들을 평가를 할 건데 이것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할 거예요. 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평가 기준이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해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위에서 아무도 몰랐던 evaluative standard라는 개념을 밑으로 올수록 지금 확장시키면서 너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어.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서 저기서 얘기했던 평가 기준이라는 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거고 그 해석들을 이런 것들을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얘기 그냥 계속 할 거예요. 거의 절반 정도로 이것 가지고 왔잖아. 그래서 과학의 목표는요. not simply 단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나왔어? A가 아니라 B야. 나 네이버 B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뒤에 무슨 얘기 올지 뻔해. A가 아니래. A 자리에 어떤 얘기 나와야 돼?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경험적인 게 아니에요. 이 얘기 들어가야겠죠. 그치? 그럼 B예요. A는 무슨 얘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다양한 거 해석할 거고요. 그거 평가하는 거요. 이 얘기가 들어간다라는 걸 안 보고도 예측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 과학의 목표는요. 단순하게 한 가지의 진실만을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한 가지 어떤 진실된 이론을 탐구하는 게 아니고요. 즉 아닌 거니까 얘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럼 뭐 하는 거냐면 to develop 발달시키는 건데요. 1년에 상호 관련 있는 이론들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상호 연관 있는 이론들이라 그랬잖아. 뭐랑 같은 표현이겠어? 다양한 해석이요. 이 이론들을 발달시키는 건데요. 이 이론들이 우리한테 뭘 제공해 줄 수 있대?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이요. 이런 것들. 포괄적인 거, 일관적인 거. 그 현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위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받아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not only A, 사물을 관찰하는 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이론적인 틀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론적인 틀이라는 건 빈칸일 수 있어요. 라고 들어갔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방금까지 읽었던 다양한 해석이요. 일관, 포괄 이라는 기준에 맞춘 평가요. 이 얘기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하면서 읽었던 부분은 이거였으니까.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이 얘기 담고 있는 걸 정답으로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 왜 아닌지를 봤어야 되는 거고 1번에 overlook, 간과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예요. 뭘 무시할 거래? 모든 해석을 무시해요. 나 뭐 할 거라 그랬지? 다양하게 해석해야 돼요 라 그랬잖아. 근데 그 해석들을 무시해요 라 그랬으니까 정반대되는 선택지겠죠. 2번에요. concentrate, 집중할 거야. 근데 뭐에 집중할 거냐면 과학적인 탐구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과학적인 탐구는 어디 안에서? 한 분야 안에서요. 연구의 한 분야에서 과학적인 탐구에 집중할 거예요. 나 뭐 할 거라 그랬지? 다양하게 볼 거예요 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single field 이 부분이 지금 틀린 거예요. 3번이요. 자, withdraw 아까 나왔었지? 물러날 거야. 근데 from 거기서부터 물러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 똑같은 withdraw를 썼는데요. 얘는 into를 썼고 얘는 from을 썼지.
그치?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해석지를 진짜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얘 같은 경우는 물러나서 into 거기로 들어가 의 느낌이었죠.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니까 이 뒤에 나오는 걸 한다는 얘기였어, 안 한다는 얘기였어? 물러나서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얘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한다는 얘기죠. 물러나서 편안함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난 편안할 거야, 안 할 거야? 편안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 그치? 이걸 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얘 봐봐, 3번이요. 물러나. 어디서부터 물러나요? 여기서부터 물러날 거야. 그럼 여기에서부터 나와요 란 얘기잖아. 그럼 뒤에 있는 거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뒤에 뭐라 그랬어요? proving 이라고 했으니까 탐구하다 란 뜻이고요. 가능성 있는 의미들을요. 관찰에 가능성 있는 의미들을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물러나요. 즉 탐구하지 않아요 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from을 잘 해석하지 못했으면 이 뒤에 있는 얘기는 어때? 너무 괜찮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3번 잘 썼네 이렇게 3번을 답을 해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from이 아니라 into였으면 어때? 정답이 될 수 있었던 거지. 물러나서 여기로 들어가 즉 탐구해의 느낌이었으니까 뒤에 probing부터 observation까지 너무너무 괜찮았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틀린 거고요. 4번이요. generate 만들어낼 거예요. new hypothesis 새로운 가설들을 만들어낼 거고요. 검증할 수 있는 예측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들을 지금 hypothesis, prediction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interpretation을 받아주는 부분이었어요. 그 여러 가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요 라고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었어요. 5번은요. justify 정당화할 건데요. preconceived notion이라고 하면은 미리 입증된 이니까 선입견을 얘기하는 거죠. 선입견을 정당화시킬 거래요. 근데 우리 지금 읽은 부분에서 선입견이랑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X 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됐죠? 그래서 만약에 틀렸으면 어떤 부분에서 잘못 생각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을 보시면 주어진 문장에 21세기 초반에요. 기술적인 변화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어요. 일단 나 뭐에 대한 얘기 할 거야? 기술 변화에 대한 얘기하는 글이에요. 라고 키워드 줬죠. 자, 그리고 in the next few decades 다음 몇십 년 안에요. 우리는 아마도 목격하게 될 거야. 뭘 목격하게 될 거냐? cascade라고 하면은 얘가 a cascade of라고 해서 뭔가 연속적인 이란 뜻이에요. 자, 연속적인 얘 단어 하나만 쓰면은 폭포란 뜻이고요. 폭포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잖아. 그래서 a cascade of라고 하면은 연속적인 이란 뜻이야. 자, 연속적인 breakthrough도 획기적인 발전, 비약적인 발전, 이노베이션 같은 느낌이죠. 자, 이런 발전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발전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usher 하면은 시작하다 이런 뜻이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주는 이런 발전들을 목격하게 될 건데요. 전례 없는 기회와 어떤 도전들을 가지고서 목격하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echnological change에 대한 얘기였고요. 마찬가지로 breakthrough, 발전 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뭔가 지금 이 글은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구나 라고 보고 A로 가시면요.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서요 라 그랬어. 그러면은 지금 딱 여기까지만 보면은 A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해서 틀린 사람도 있어. 왜? 일단 new world 줬어. new era 좋지? 이 새로운 세계는 이라고 잘 연결되네? 라고 본 거란 말이야. 그쵸? 여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전통적인 인간의 가치와 인스티튜션 어떤 기관들이요. could be undermined 뭐 될 수 있어? 손상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그 자체가요. 점점 취약해지고요. obsolete이라고 하면은 퇴행하는, 구식의 이란 뜻이에요. 점점 인간이 구식화되고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변화한 이 새로운 세계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그치? 뭐라 그랬어? 손상시킬 거고요. 인간이 취약해질 거고요. 구식이 돼버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주어진 글 볼까? 주어진 글에서 뭐라 그랬어?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발전은 새로운 시대로 갈 건데요. 이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던 기회도 있고 도전도 있어 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눈다면 이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로 볼 수 있겠죠. 그쵸? 기회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적인 내용이었는데 A는 this new world로는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뒤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근데 라고 역접해주는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그거 없이는 주어진 글이랑 A는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계속 보면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이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탐험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틀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생각도 새로 해야 되고 행동도 새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를 stay ahead 앞서가게끔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보장해 줄 거야. 이렇게 발전하는 그 혜택이 모두에 의해서 공유될 수 있다라는 걸 보장을 해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뭐 밑에 그냥 이렇게 해석했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내용이 나뉘어지는 거지. A는 무슨 내용이었어? 라고 한다면 위에 부분은 그 새로운 세상의 문제점이요. 인간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밑에 부분은 지금 무슨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A는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볼까? B 보니까 어때요? 발전이요. 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테크놀로지, 인공지능 등등 발전했대. 이거 뭐야? 기술 발전이요. 그치? 순서 잡을 때 꼬리 잡는다고 생각해라 그랬잖아. 위에서 기술 발전했어요 라 그랬으니까 기술 발전이요 라고 가야겠죠. 근데 이 기술 발전들이 allow us 우리한테 허락해 줄 거야. 뭐 하게끔 허락해 줄 거래? 질병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줄 거래요.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치? 얘 지금 좋은 얘기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 볼까? 근데 라 그랬어. 그럼 이제 무슨 얘기 나올 거야? 부정적인 얘기요. 그치? 서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서로 반대된 얘기 할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부정적인 얘기가 시작되는 거겠지. 그럼 너네 A랑 B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먼저 와야 돼? B가 더 먼저 와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B보다 A가 앞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지울 수 있었던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를 보면요. 우리는 need to become more conscious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의식적일 필요가 있고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생각, 신중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 기술 발전 얘기야? 기술 발전 얘기예요 지금 C?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 잡는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한 거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기술 발전했어. 그럼 기술 발전 누가 가져가야 돼? 얘가 가져가야 되죠. 이런 기술 발전이 와야겠죠. 그치? 그 다음에 C 또 볼까?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요. 의식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이거? 마이너스야? 아니죠. 의식적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죠. 이거 뭐 퇴행됐어요. 악화됐어요. 실패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 부정적인 얘기도 아니란 말이야. 이 부정적인 얘기 받아주는 이 부분 누구랑 꼬리 잡아줘야 돼? 여기서 잡아가서 써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C 뭐라고 시작했어? 우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 그랬잖아. 이 얘기 어디 나왔지? A의 뒷부분이요. 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얘기해 줄 거야. 해결책 제시할 거야. 이 부분을 C에서 그대로 받아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B, A, C 이 순서가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번이요. 자, 10번도 보시면요.
The rise of algorithmic decision making 이라고 해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죠. 그게 rise 부상했어요. 근데 새롭게 떠올랐어. 그 출현은요 변화시켰어. 뭘 변화시켰냐? 사회의 권력과 책임의 풍경을 바꿨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읽고 나서 뭐에 대한 얘기야? 키워드 잡을 건데요. Algorithmic decision makin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영향을 줬어. 누구한테 영향을 줬어? 사회에 영향을 줬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에 어디에 영향을 줬대? 권력과 책임에 영향을 줬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 보니까 뭐라고 들어갔어? 전통적이래. 그럼 현재야, 과거야? 과거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지? 제일 시작에? 변화했어요. 라 그랬잖아. 사회를 변화시켰대. 그럼 이제 예측할 수 있어.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전통적으로 라 그랬으니까 과거에는 이래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근데 알고리즘이 decision making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이렇게 변화했어요 라는 얘기가 이어져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보면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이 얘기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너네가 문장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 이 얘기 했으니까 뒤에 이런 얘기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맞나?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럼 틀렸으면 왜 틀렸지? 뭘 잘못 생각했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과거에는 어땠냐? 권력이요. 바꿨다며.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줘야겠죠. 권력이 집중돼 있었거든. 정치인의 손에 집중돼 있었어요. 정치인들의 권력을 잡고 있었어. 정치인 누구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accountable,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짱이었어. 라는 얘기가 이어졌고요. 일단 A로 갈게요. 자, A 보니까 Agile Result 결과적으로 이 Algorithmic Decision Making 이라는 것은요. Perpetuate라고 하면은 영속시키다. 영구화하다. 뭐가 이렇게 영원하게 만드는 거를 얘기해요. 영구화할 거래, 영속시킬 거래, 지속할 거래. 뭐를? 존재하고 있던 권력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지속시킬 거예요. 라 그랬죠. 일단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 이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쵸? 근데 지금 A는 이 algorithmic decision making에 대해서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부정적인 얘기겠죠. imbalance, inequality 라고 나왔으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문장 다음에 A로 갈 수 있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치? 그리고 왜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A 봐봐.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요. 그치? 얘 지금 현재야 라고 우리한테 시제로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주어진 문장은 어디였지? 과거였죠. 그럼 과거에 이랬어 라고 하려면 현재로 올 때는 근데 현재는 이래 라고 얘기한다면 현재로 갔어야겠죠. 근데 얘 앞에 뭐가 있어? 결과적으로 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로 연결되는 포인트에서 과거에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현재로 이어지는 거 말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주어진 글이랑 A는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계속 읽어보면은 이 시스템이 그 대중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냐?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여기서 그들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시스템이요 can be held accountable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A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현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다가 불평등, 불균형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부분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B 볼까요? 자, B도 마찬가지야. 알고리즘의 디시전 의사결정을 할 때요. 그것은 종종 어렵다. 자, 뭐가 어렵냐? 어떻게 그 결정이 도달됐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let alone 이라고 하면은 무엇은커녕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뜻이죠. 이건 둘째치고. 즉,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볼 겨를도 없고요. 뭐도 안 돼 지금 그 결정이 어떻게 도달됐는지도 확인하기가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거기다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non-neutral, 중립적이지도 않아요. 왜 중립적이지 않냐? 그 알고리즘은 만들어지거든.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라는 건 뭘 가지고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만의 가치도 가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B도 일단은 시제를 봤을 때 is, makes 지금 현재 얘기죠. 그치? 근데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과거에 이랬다. 그런데 현재는 이라고 오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B도 주어진 문장과는 거리가 멀다 라고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으로 들어갈 거는 사실은 C밖에 없죠. 그래서 슬쩍 봐봐. 뭐래? 오늘날 여기가 시작점인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B도 보니까 어조가 어때?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중립적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편견이랑 가치가 들어가거든. 이라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본다면 얘도 마이너스로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해결책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럼 지금 내가 확인해야 될 거 C 다음에 A, B인지 C 다음에 BA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B가 여전히 뭘로 끝났다고? 마이너스 개념으로 여전히 끝났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그대로 누가 받아줘야 되는 거야? 얘가 받아줘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A에서 마지막 부분이 뭐였어?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해볼까? 해결책이었어. 근데 해결책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다시 B에서 이런 문제도 있네? 라고 가는 거는 말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였던 거 마이너스 그대로 잡아줄 거고요. 마지막에 해결책으로 끝나는 부분이어야겠죠. 그래서 순서는 C, B, A 순서였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11번이요. 11, 12는 금방 해요. 문장 삽입이어가지고. 자, 일단 11번에 주어진 문장 보면은 슈왈츠라는 사람이 suggest 제안했어. 자, 뭐라고 제안을 했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진짜 우리한테 뭐가 중요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대요. 뭐 하기보다는 getting caught up in 이니까 갇히기보다는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어떤 선택이라는 무한한 굴레에 갇혀 있기보다는 우리가 나한테 뭐가 중요한지 단순화시키고 그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주어진 글의 문장에 힌트 있어요? 연결고리 같은 거 있어? 없죠. However, therefore, this, 더 이런 식으로 얘가 나와야지 이거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부분이 없죠. 주어진 문장에 힌트가 없으면 얘가 들어갈 앞뒷 문장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갔었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보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뭐라기보다는 이거잖아. 그럼 이거 하기보다는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나눈다면 이거는 이거보다는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할 거. 그치? 지향해야 되는 거요. 그럼 이 앞에 거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지향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장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한다면 너네들은 일단 처음부터 읽어야겠지. 나는 일단은 쑥 봤어. 그 포인트를 찾았어요.
일단은 여기부터 들어가겠다라는 걸 먼저 알았어야 되는 거야. 1번은 가능성이 없어요. 왜 가능성이 없어요? 얘 때문에요. 그치? 1번부터 사실 볼 필요도 없었단 말이야. 슈왈츠가 제안했어 라 그랬잖아. 그럼 슈왈츠가 제안했어 라고 하기 전에 먼저 뭘 줬어야 돼? 나 이제부터 심리학자 메리 슈왈츠에 대한 얘기 할 거야 가 먼저겠죠. 1번에서 슈왈츠가 라고 얘기했다가 아 맞다 근데 걔가 누구냐면 심리학자였거든?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1번은 아니다. 그래서 2번부터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봤더니 3번에 이 문장이 들어갔었어야겠죠. 결정적인 힌트가 있을 거야 라 그랬고요. 여기서의 결정적인 힌트는 일단 디스였어요. 이것을 함으로써 라 그랬지. 그치? 이것을 함으로써 라 그랬는데요. 뒤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우리는 성취할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 그랬어. 행복하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그쵸? 근데 3번 앞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와 있어? 우리는요 계속해서 wondering, 궁금해해요. 방황해요. 이런 얘기가 쓰였죠. 우리가 뭐가 좋은 선택일지 계속해서 second guessing ourselves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생각해봐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는 마이너스적인 개념이었고요. 갑자기 이거 하면은 나 행복해질 수 있어 라 그랬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시킨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3번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고 너네한테 이렇게 풀어는 아니었고 처음부터 봤어야겠지. 처음부터 보면서 1번은 그래서 아니야 얘 나오기 전이니까 2번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니야. 근데 아 여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거 함으로써 갑자기 행복해져? 라고 했으니까 3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12번이요. 자 12번도 보면은 일단 주어진 문장에 인간이 도착했을 때 새로운 시대에 인간이 도착했을 때요 그들은 전형적으로 사냥했어. 가장 크고 느린 동물들을 먼저 사냥을 했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종종 익스틴션 멸종으로 이끌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일단 주어진 문장 뭐 별거 없어. 인간이 사냥을 했고 그게 동물들의 멸종이 됐어요. 이렇게요. 그럼 얘도 봤을 때 when부터 extinction까지 연결고리로 볼만한 힌트가 있어요? 없어요. 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갈 앞뒷 문장에 또 결정적인 힌트가 있을 거고요. 얘도 그냥 쓱 봤어. 자 근데 첫 번째 보면요. however부터 그냥 볼 거야. 자, 근데 몇천 년 안에요. 거의 이 종들이 멸종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1번 뒷문장이 뭐라 그랬냐? What caused such 뭐가 그런 생태계의 다양성의 손실을 야기시켰어? 라 그랬잖아. 그쵸? 그런 생태계 다양성의 손실을 누가 야기시켰어? 뭐가 야기시켰어? 라고 지금 물어봤고요. 일단 우리가 순서 문제를 풀 때 such 같은 애가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연결고리죠. 그러한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손실이 나와야 돼요. 그치? 근데 지금 뭐가 없어졌어? 생태계의 다양성이 없어졌대요. 즉 뭘 얘기하는 거야? 멸종이요. 그치? 그러한 멸종을 누가 야기시켰어?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멸종 얘기가 앞에 나와 있어야지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앞에 나와 있어요. 멸종했어요 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지금 잘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번 찢을 필요가 없어 라고 봐야 되는데 의문이 될 수는 있어. 그러면은 그러한 멸종이라고 가려면 앞에 멸종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주어진 문장에도 멸종이 있잖아요. 얘가 들어가고 1번으로 연결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죠. 그치? 근데 1번이 뭐였어? 1번 뒷문장이 뭐가 야기시켰어 멸종을? 이라 그랬죠. 근데 1번 주어진 문장 뭐라 그랬지? 인간이 야기시켰어 라는 대답이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먼저 해주고 근데 누구라 그랬지?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아니어야 되고요. 2번부터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치? 누가 야기시켰어? 인간이. 괜찮잖아. 2번부터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2번 뒷문장 보니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토론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대요. 이 문제 뭘까? 이거요. 이 질문이요. 그치? 근데 최근에 와서야 그 증거가 지적을 했어요. 나타냈어요.
인간을 가리켰어요. 인간을 범인이라고 가리켰어요. 라고 그랬죠. the issue가 이 문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2번을 찢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했지만 또 궁금할 수는 있어. 그 문제라는 게 인간이 멸종시킨 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그걸 토론했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벗 뒤에 뭐가 나왔어? 나 이제부터 인간 얘기할 거야. 라고 줬죠. 인간을 범인이라고 이제서야 지적을 했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럼 이제 3번부터는 진짜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쵸? 근데 3번 뒤에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 자, 이것은 not only affected 그 동물들 자체에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요. 또한 누구한테 영향을 줬대요? 생태계에도 영향을 줬어요. 라 그랬죠. 해야 돼. 어디서? 여기서요. 이게 동물들한테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라 그랬어. 그럼 동물들한테 영향을 줬어야겠죠. 그 동물들이 나왔어야겠죠. 어디 나왔었어? 주어진 문장이에요. 여기에요. 그래서 3번에 저 문장이 들어가야지 근데 인간을 범인이라고 했어. 인간이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사냥해서 멸종시킨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근데 그게 동물한테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사실은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줬어.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볼 거고요. 10분 쉬고 이제 어법 했던 거 마저 할 거예요.